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은요, 미국 시장과는 궤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소매 판매 지표 호조로 인해서 일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반면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로 출렁거렸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6%가량 내린 2,962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3,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전장 반짝이었고요. 반락 이후의 하락폭을 점점 더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했는데 전거래일 대비 0.41%가량 하락하면서 1,03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시세를 분출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대규모의 물량을 뱉어내면서 2거래일간 1조 3천억 원의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담아내곤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은 7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6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1,250억 원, 기관은 18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내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러한 장세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슈팅스타 이 시간을 위해서 김용민 대표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장세에 무관한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첫 방송 때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황금별 종목이 YG플러스가 네, 맞습니다. 3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더라고요. 네, 단기간에 이제 이슈랑 결합된 종목이 네.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민 대표 전문가입니다. 지금 사실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연결되는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연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출연 이후부터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 화까지 연속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그동안 힘드셨던 개인 투자들의 이제 계좌들이 혹은 시장의 방향성이 긍정적이다,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은 이제 메타버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거나 아니면 조금 배제되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주도 섹터가 매일 바뀌고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올라갈 섹터도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딱 50분만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부터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종목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50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 나도 좀 수익을 맛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전략을 좀 현명하게 다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오늘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이 네 글자만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대표님의 사진이 딱 등장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스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별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미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밤 미 증시가 소매 판매와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다는 뉴시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비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국내 증시 오전장이 이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상승 출발하는 듯 했지만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미증시와는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언제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6천 달러 가까이가 하락을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트위터의 한 임원이 가상자산에 회사의 현금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CNBC는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 정리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상자산.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오늘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11%가량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일봉상으로는 음봉 마감을 했지만 3%대 상승은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 오늘 2%대 마감했네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이월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이월드가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다시 오픈을 하죠.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싸이월드가 12월 17일 딱 한 달 뒤에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싸이월드 Z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170억 장의 사진과 1억 5천만 개의 동영상 그리고 2억 개의 다이어리 등을 복원이 됐는데 정식 오픈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와 협업한 메타버스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NFT 사업에도 손을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보합권에서 2시 20분 구간 상한가까지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려줬습니다. 플래티어 역시 오늘 메타버스의 시장 수혜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 메타버스. 과연 지금이 저평가일까요? 아니면은 거품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별별 이슈 함께 살펴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오늘도 펼쳐줬는데 정말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쯤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할까요? 일단 미증시 상승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올해만 지금 다우 기준 한 20% 상승이 나왔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4%, 코스닥은 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하락하면은 국내 증시도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재택근무가 보편화가 됐어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자발적 퇴사가 지금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한 헤드헌터사의 고위 관계자의 말 따르면은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할 때 당신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할 건지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팬데믹 이전 시장과 팬데믹 이후 시장의 고용 형태를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올해 9월에 미국에서의 퇴사자가 621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달인 8월 달에 비해서 19만 명이 넘는 퇴사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달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2020년 9월과 비교했을 때 퇴사자 증가가 거의 98만 명,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퇴사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621만 명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해고가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인원이 443만 명으로 거의 70%에 도달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수치 자체가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데 7월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후부터 7월, 8월, 9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이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러한 이유가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구인난이에요. 구인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퇴사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에서 연결되는 물가 상승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어졌던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지금 무역에 대한 장벽을 쌓고 이제 이민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D 업종 이제 근로자들이 유입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던 이 공급망이 혼란된다. 여기에 대한 이슈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이제 트럭 운전사나 아니면 창고 관리 같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적체가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자체가 적체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활 물가가 치솟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무역 전쟁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죠. 관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부터 연결된 이 무역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이슈들 자체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제 연말, 늦어도 이제 연초부터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슈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 국내 증시가 여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풍부한 유동성과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와 제조업 중심이죠. 경제가 정상화가 됐을 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보다 국내 증시는 상승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보다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방문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전후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허리와 같은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강세가 이어질 때 국내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단기 흔들림 자체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같은 메타버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다음으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줄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와, 가격이 정말 위아래로 출렁거렸는데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8천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하면서 네. 아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8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7,300만 원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둔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이제 8천만 원을 돌파하고 1억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작용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비트코인 이 상승에 대한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반복적으로 나올수록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충격이 잦아들듯이
호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연속적인 호재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에 한해서는 실적이 반영되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니고서는 이제 관련주를 공략하는 거는 이제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이제 내일 18일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법적이나 기술적 이슈를 점검하는 컨퍼런스인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통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암호화폐 자체로 물건을 거래하게 되면은 중앙은행 자체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인으로 뭐 화폐를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실제로 진행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랑 비트코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기존에 종이를 찍어서 이제 달러나 원화를 디지털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이지가 않고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자금 추적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정부는 국내 정부뿐만 아니라 미정부나 아니면 중국, 영국까지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디지털 화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이슈가 있는 만큼 아마 단기간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공략한다면은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BDC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이월드가 딱 한 달 뒤에 공식 오픈하게 됩니다. 정말 추억의 싸이월드가 다시금 돌아오는데 근데 이 싸이월드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역시나 메타버스를 얹혀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엮이기만 하면 진짜 그냥 상한가 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종목들도 네. 거의 다 메타버스랑 연결된 종목들이 강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지금 거품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일까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메타버스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인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진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이 메타버스 시장 자체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 주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주목하고 있는 주체는 지금 MZ 세대입니다. MZ 세대가 지금 메타버스 시장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MZ 세대가 왜 메타버스 시장에 주목을 하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국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경제나 아니면 사회 활동이 100%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제 계속해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 이 활동에 대한 욕구를 대리만족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이커머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도 그렇고 이 디지털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가상 세계가 관심도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나, MZ 세대가 얼마나 주목하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MZ 세대의 경제성입니다. 지금의 이제 2030 세대 경제 활동의 주축 세력이 될 수 있는 이 2030 세대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콘텐츠나 아니면 뭐 이커머스 이런 서비스에 디지털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과거와는 달라요. 이게 TV에서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너 아니면은 뭐 전단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다양한 광고가 파급력 있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와닿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만큼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아니면 뭐 핸드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들, 물론 소득이 높아졌을 때 자동차 뭐 2대, 3대, 핸드폰 2대, 3대 쓸 수 있지만 사실 이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화 시장인 만큼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아니면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이 가능한 그런 산업들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꾸준하게 매년 3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강한 시세를 나오고 있는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이 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나 이 휴대폰 시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시장이 120%까지 성장을 해보는 120까지 성장을 해보는 20%의 성장이지만 뭐 전기차나 2차 전지나 메타버스처럼 시장 규모가 5라고 했을 때 50까지 성장한다고 하면은 거의 1000% 가까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동력이 있는 빅사이클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도 300%, 500%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메타버스 말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4차 산업 종목들이 시장이 많이 질비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할 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슈가 결합됐을 때 강하게 올라간다고 했던 종목과도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이 짧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모멘텀을 안게 된다면 그만큼 시세 분출도 좀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에 대한 이슈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사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싸이월드는 다음 달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때 한컴과 손을 잡고 싸이월드 메타버스 버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정말 시원하게 그려줬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28,400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윈입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한 새내기주이죠. 트윈은요, 인공지능 검사 설비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공모가 22,000원의 2배인 4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따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정말 빠르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락했고 세시 구간에는 10%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아랫골이 살짝 달면서 41,000원 선은 지켜줬지만 6%대 하락 마감은 했네요. 유통 가능한 물량이 31% 정도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스트입니다. 정말 메타버스의 힘 대단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서 명품 NFT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고요. 퀄컴은 반도체 시장에서 메타버스로의 전환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트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는데 아쉽게도 10만 원대 매물대가 너무 두꺼웠는지 위에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고요. 오늘 종가는 20%가량 상승한 92,900원에 체결을 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다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업의 호조와 함께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엮이면서 오늘 시세를 좀 분출했는데 다날은 3분기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의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가 NFT 기술을 접목한 중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NFT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로 이루어졌고요. 오늘 장중에 11,000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도 두 자릿대 강세 이어갔습니다. 15%가량 상승하면서 1,8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보유 중인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었죠. 두나무의 지분 한 6%가량을 보유 중인데 지난 2월 주식을 매입 당시에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약 1조 원가량이었는데 현재 장외 기준으로 했을 때 18조 4천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도 급격하게 늘어난 건데요. 오늘 개장 직후에 11%가량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일봉상에는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3%가량 상승하면서 5,73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만 추려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NFT를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관련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입성한 뒤에 계속 최고가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맥스트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을 전문 기업입니다. AR에 대한 전문 기술인 기업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조선 같은 현장에서 이제 산업용 증강 형식을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 AR에다가 AI 기술을 결합해서 현실 세계 기반의 메타버스 기술을 이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7월에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 기업은 아마 올해 7월에 상장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같이 눈여겨보셨던 종목일 거예요. 상장 이후에 최근에 뭐 이제 따상이 많이 나온다, 따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를 무려 3번을 갔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주목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이제 7월 초중순이었으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한 시기였는데 이제 7월 말에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밀렸다가 30%, 40%의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거래 대금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터 흔들림 없이 고점까지 꾸준하게 올려주더니 오늘 메타버스 시장이 주목을 받는다 했을 때 당연히 맥스트를 보셨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바로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맥스트에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들어가셨을 텐데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시면은 이제 고점을 이미 한번 갱신을 했다.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한 만큼 사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종목이 부각받으면서 상승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심은 거의 없지만 고점을 갱신한 만큼 이제 고점에 물려 있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9만 원 가격대 하단부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 내에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대에서 9만 9천 원까지 여러분들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잡으시면서 정고점에서 판다라는 생각으로 짧게 여러분께서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실현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맥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날인데요. 본업에 대한 성장성도 무궁무진한데 또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블 모멘텀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 맞아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과 국내와 해외에서 핸드폰 결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이제 페이코인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을 한번 강하게 받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2월 달과 3월 달에 페이코인 이슈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씩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과거에 고점에서 50%씩 40%씩 긴 기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울분을 터뜨리듯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조정 없이 기존 종목들을 보면은 보통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주목받는 메타버스나 NFT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없이 연속적인 상승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정고점을 가볍게 넘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 최근에 11월 달 증시에서도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제 올해 2월, 3월에 고점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을 해소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NFT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부각받은 것도 있지만 주목해야 되는 거는 두나무 지분을 매각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두나무 지분을 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대규모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만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단화를 공략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고점 부근이 특히 이 만원 구간, 이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선을 만들었던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지금은 강력한 지지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내려와 줬을 때 만원 부근에서 잡는다고 하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정고점 구간인 11,000원 구간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시면서 짧게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나무 지분 청산으로 인한 대규모의 자금 확보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또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 종목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내일은 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오늘 이제 특징주들을 보면은 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한정적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걸 볼 수 있고 일단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싸이월드와 함께 한다는 이슈로 올라가는데 이제 기존에는 얘네가 이 한카오피스랑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이제 프론티스를 인수하면서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이미 편입이 됐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 7월 달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에 시장에서 사실 주목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가장 적게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 40%씩, 50%씩 빠질 때 이 종목은 20%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상승폭이 적었던 만큼 하락폭도 굉장히 적었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그 위에 있던 악성 매물들을 한 방에 벗겨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슈랑 이슈가 결합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이슈와 싸이월드라는 이슈가 같이 합쳐지면서 시장에 강하게 부각이 됐고 그게 지금 시세로 반영이 되면서 한 번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의 특징은 단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슈와 결합된 만큼 연속적인 그리고 그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갭상승이 너무 높게 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모멘텀을 안고 시원하게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내일 갭상승을 너무 심하게 띄우지 않는다면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특별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첫 출연한 김용민 대표님의 수익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4.17%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9.28%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성공했는데 두 종목 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즈미디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한 종목은 25,000원을 터치하면서 4.17%의 상승률을 달성했는데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해요. YG를 살 걸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조금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좀 긍정적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이즈미디어와 이제 YG 플러스 둘 다 골고루 좀 높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네. 이제 이즈미디어가 조금 약세를 보여서 조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올라갈까? 네. 지금이라도 이제 YG 플러스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올렸던 이슈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이 돈이 들어오면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 들어왔던 것 자체, 상승 추세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가오는 12월에 있는 이 NFT 플랫폼 런칭에 맞춰서 상방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까지 한 2주 가까이가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 이즈미디어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IOK나 아니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기업들과 전략적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랑 NFT 이슈가 함께 결합된 이슈인 만큼 아마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의 수익률을 이렇게 첫 종목으로 달성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YG 플러스 한번 여쭤볼 텐데요. 최고가 1,950원 터치하면서 29.28%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50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렇죠. 이거 지난 주 방송에서 말씀했던 네. 이 이슈랑 이슈가 결합됐을 때 상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종목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종목을 줘야겠다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일주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YG 플러스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마 YG 네. 플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끌고 가야 되나. 최근에 종목들 뭐 덱스터나 아니면 뭐 위지 스튜디오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산 YG 플러스도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YG 플러스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제 YG 엔터의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뭐 음반도 제작하고 유통도 하고 뭐 광고 대행도 하고 이런 기업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이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한 NFT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진출을 한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다. 그래서 엔터와 NFT가 결합됐을 때 시장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시세는 나왔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고점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온 부분을 지지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6,000원대, 7,000원대에서 지지해주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꺾었을 때 이제 이 고점 부분을 갱신할 때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 수익률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이후에 이제 8,500원대에서 1,950원대까지 단기간적으로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3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미리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 바로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슈와 결합된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무료 방송에서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꼭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참가하셔서 이 종목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모멘텀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종목을 도저히 못 고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는데 먼저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대표님의 독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는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S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전 방송 때 아무래도 수익률을 정말 대단하게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이 시간에 주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슈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준비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네.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은 이제 시스템 보안이나 이제 컨텐츠 뭐 이런 정보 유출 쪽에서 보안 쪽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과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일 날, 그러니까 내일 이제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죠. 그 이후부터 시세가 어떻게 나오려고 이미 종목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상승했던 고점을 넘어설 때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과거에 5월 달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디지털 화폐 시세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딱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40%, 30%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이 거의 6개월 가까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에 3배 가까운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상승하는데 거의 2개월 가까이를 썼고 조정이 거의 6개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다시 거래대금이 1,000억씩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컨퍼런스 이슈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 그다음 비트코인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호재가 점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바로 이 정고점 구간 근처인 3,400원 부근까지 이제 음봉을 뽑았던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일단 매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2,600원 선, 22평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모아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그리고 계좌에 따뜻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황금별 디지털 화폐 관련주 K사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수익을 안겨줄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시장인 만큼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 이제 이노뎁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네. 그렇죠. 이노뎁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12월 달까지 번갈아 가면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산업에 요구되는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기술로 평가받는 이제 홀로렌즈 협력사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을 받았는데 지금 차트를 봐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이제 맥스트보단 조금 다행이지만 이제 6월 달에 상장이 돼서 7월 달에 메타버스가 강할 때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40% 거의 50%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의 특징은 하방을 돈을 밀어 넣으면서 상방으로 바꾼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돌린 다음에는 상승에 대한 신호를 줍니다. 그거를 바로 거래대금으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이노뎁 같은 경우는 단기간적으로 이제 12월까지 보는 게 아니라 11월, 12월 초까지 단기간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을 공략한다고 하시면은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하신다고 하셨을 때 전고점 구간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인 33,000원 구간까지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셔서 익절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구간, 즉 이 종목 자체가 하방 추세로 꺾이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은 꾸준히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별은 이노뎁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금별 종목 두 가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김용민 대표님과 안녕을 이야기할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데 왜 매일 안 나오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네. 매일 나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모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네네. 그렇다면 무료 공개 방송도 특별히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사실 이제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 더블 모멘텀의 관련주는 이 시장의 방향성과 이 종목의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변동성만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그다음에 방향성과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긴 시간 동안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나도 조금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스크롤 쭉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심도 있는 분석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요 수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폐장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밀려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슈팅스탁은 그래도 10시에 함께합니다. 10시에 생방송으로 만나 뵙길 바랄게요. 그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